아들이 날 죽은 모습으로 그리기 시작했을 때 난 그냥 잠깐 이상한 시기라고 생각했어. 애들은 가끔 이상한 짓을 하곤 하잖아. 첫 번째 그림은 몇 주 전에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 아침에 비몽사몽으로 커피를 내리다가 냉장고를 봤는데 평소에 붙어 있었던 평범한 가족 그림 옆에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그림이 보였어. 근데 이건 확실히 달랐지. 늘 썼던 밝은 빨강, 노랑, 파란색의 크레용 대신 굵고 지저분한 검은 선으로 가득했어. 그림 속엔 삐뚤빼뚤 웃고 있는 막대 인간 하나가 커다란 모처럼 생긴 것에 꿰뚫린 채 있었어. 또 그 위엔 글씨가 있었지. 아빠라고. 내 머리 위에선 붉은 크레용으로 그려진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어. 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 그때 제임스가 토끼 인형을 끌고 들어와서 주방 의자에 올라와 앉았어. 아들, 난 조심스럽게 물었지. 이 그림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그렸어? 제임스는 아무렇지 않게 날 보면서 말했어. 내가 꿈에서 본 거예요. 꿈에서 봤다고? 난 불안한 기분으로 웃었어. 좀 무섭네. 제임스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곤 시리얼을 그릇에 따르기 시작했어. 난 그 그림을 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지. 그걸로 끝났어야 했어. 근데 이틀 뒤에 두 번째 그림을 베개 밑에서 발견했어. 이번엔 아빠라는 이름이 붙은 막대 인간이 개처럼 생긴 짐승 여러 마리한테 갈갈이 찢기고 있었지. 놈들의 입은 온통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했고 붉은 눈을 하고 분노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었어. 이번에도 역시 과하게 많은 빨간색 크레용이 사용되었지. 제임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붙잡고 물었어. 이런 그림들 좀 무섭잖아. 그만 좀 그리면 안 될까? 제임스는 살짝 윙크하면서 말했어. 그 사람이 그리래. 그 사람? 누구?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했어. 그냥 벽 속에 있는 아저씨가 그리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 그냥 애들 특유의 상상력일 거야. 만화나 친구한테서 들은 이야기겠지. 스스로 그렇게 되뇌이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냈어. 다음날 답장이 왔어. 제임스는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고 재능 있는 아이입니다. 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긴 하지만 모두 꿈일 뿐이에요.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터 선생님. 꿈일 뿐이라.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일주일 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뒷마당 창고 옆에서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큰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떨어졌어. 뒤늦게 소리를 듣고 몸을 틀었지만 나뭇가진 내 어깨를 강타했지. 너무 아팠지만 겨우 기어서 빠져나왔고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쇄골에 멍이 심하게 들었어. 그날 밤 제임스가 새로운 그림을 식탁에 올려놨어. 그림 속 난 마당 창고 옆에서 나뭇가지에 깔려 피투성이로 죽어 있었어. 근데 날 얼어붙게 만든 건 그림 속에 있는 내 옷차림이었어. 후드에 글씨, 신발, 심지어 들고 있던 도끼까지. 그날 내가 실제 입었던 옷과 완벽하게 일치했어. 제임스, 이 그림 언제 그린 거야? 내 목소린 겁에 질려 있었지.
학교 가기 전에요. 아니, 내 말은 아빠가 다치기 전이야, 아니면 그 이후야? 다치기 전이죠. 제임스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 근데 내가 틀렸나 봐요. 아빠는 안 죽었잖아요. 제임스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방으로 가버렸어. 난 혼자 남아서 급히 쓰레기통에서 전에 버렸던 그림들을 뒤져봤지. 너무나 정확하고 현실적이었어. 이젠 이 그림들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지. 난 그 후로 그림들을 전부 기록하기 시작했어. 제임스는 매일 밤 한 장, 많으면 2장씩 내가 죽는 모습을 그렸어. 욕조에서 감전사 하는 그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그림,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숨이 막혀 죽는 그림. 날이 갈수록 디테일이 더해지고 현실감은 점점 짙어져 갔지. 가끔 새벽 3시쯤 깨어나면 복도 건너에 있는 제임스의 방에서 크레용 긁는 소리가 들렸어. 난 더는 제대로 잠들 수가 없었어. 그러던 어느 화요일, 정말 소름 끼치는 그림을 발견했어. 그림 속 나는 침대 위에 누워서 눈을 크게 뜬 채 입을 벌리고 있었고, 양쪽 귀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지. 내 위엔 커다랗고 얼굴 없는 검은 형체가 서 있었는데, 마치 TV 화면의 자궁 같은 검은 선들로 이루어져 있었어. 그림 맨 위엔 빨간색 크레용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 내일이라고. 그날 밤 난 침실 문을 잠그고 모든 콘센트를 뽑았어. 야구 방망이와 손전등을 들고 침대에 누웠지.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았어. 새벽 4시 10분, 오랫동안 꺼놨던 아기 모니터에서 갑자기 잡음이 들렸어. 목소리는 없었고 그냥 잡음뿐이었지. 난 황급히 플러그를 뽑았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젯밤 그 그림은 사라져 있었어. 대신 다른 그림이 놓여 있었지. 똑같은 침대, 똑같은 내 모습, 똑같은 피. 근데 이번엔 글씨가 달랐어. 운이 좋았네 라고 쓰여 있었지. 난 결국 제임스를 붙잡고 물었어. 그 애는 고작 6살인 아이였지만 난 이미 무너지고 있었거든. 제임스, 이게 대체 뭐야? 왜 자꾸 아빠가 죽는 걸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응? 처음으로 제임스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 그 아저씨가 꼭 그리래요. 누가 그리라고 해 자꾸? 벽 속의 아저씨요. 라디오에서 말해줘요. 아빠가 어떻게 죽을지. 그걸 그림으로 안 그리면 그게 진짜로 일어난대요. 온몸이 떨렸어. 제임스, 이건 그냥 네 상상일 뿐이야. 아니요. 제임스가 속삭였어. 엄마도 안 믿었어요. 난 순간 굳어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그만 그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 그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죽었어요. 숨이 멎었어. 내 아내 에블린은 6개월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죽었어. 그걸 제임스가 발견했지. 난 급히 다락으로 가서 제임스의 오래된 스케치북을 뒤졌어. 거기엔 아내가 죽기 이틀 전의 날짜로 병상에 누운 아내와 그 검은 형체가 그려져 있었어. 그날 밤 그림을 모두 태웠지만 제임스는 말했어. 아직도 그 아저씨는 여기 있어요.
지금 난 제임스를 데리고 도망치고 있어. 하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지. 마지막 그림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 넌 도망칠 수 없어.